되다가 나중에 이제 지혜가 아주 깊어져서 그 지혜의 힘이 아주 강하면 이제 그때는 번뇌가 한번 버려지고 나서 다시는 이제 재발되지 않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로 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행주자와이려, 어묵동정이려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러니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려 또는 몽중이려, 숙면이려 이런 말을 이제 저희 노스님이 이제 성철스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행주자와이려, 행주자와이려란 말은 이제 초기 경전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의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그 수행에서 이제 지혜를 아주 복합적인 의미인데 수행에 전반적으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잊지 않는 것, 망각하지 않는 것 이건데 결국 이거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이제 불교에서 팔정도 중에 뭐하고 관계 있느냐 하면 그 사띠하고 관계 있습니다. 정념. 그러니까 사띠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워낙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사띠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사띠라는 거와 관계가 있는데 이 사띠라는 것을 이제 사띠가 바로 이제 뭐냐면 그 망각하지 않는, 잊지 않는 그거하고 관계. 그래서 오늘은 그와 관련해서 이 불교 수행에서 이제 사띠가 하는 역할과 사띠가 어떻게 이제 작용되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체로 이제 사띠에 대해서는 꼭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심리치유, 명상 이런 이제 꼭 불교 외적인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워낙 이게 이제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띠의 개념과 실제 이제 요즘 와서 이제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 사띠, 특히 사띠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영어에서 마인드풀니스라고 하죠.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걸 이제 번역을 마음챙김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 그 수행법, 이 수행법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거하고 이제 우리가 팔정도에서 말하는 삼마사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띠라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포인트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 사띠라는 것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또 이 사띠라는 것이 이제 번역어가 워낙 많고 또 사람들마다 이해가 다양한데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해가 뭔지를 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사띠 자체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원어가 스무르티라고 하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이 자체가 이제 그 스무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산스크리트고요. 불교에서는 빨려에서는 조금 다른 어근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이제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이 사띠라는 뜻은 기억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사띠, 문자적으로는 사띠라는 게 기억을 뜻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나 보통 이제 다른 곳에서는 그냥 단순히 메모리, 영어로 말하면 메모리라고 번역하지 않고 왜 마인드풀니스나 아주 다양한 어웨어니스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 용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렇게 되는 그 배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띠가 이제 외국에 주로 보급이 된 거에는 미얀마 불교의 영향이 좀 큽니다. 미얀마에서 이제 특히 이제 미얀마 수행센터에서 하는 위파사나 수행이 외국에서 와서 이제 배워가면서
그것이 이제 좀 기본이 돼서 사띠에 대한 개념들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상자부 불교에서 사띠를 보는 시각하고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건 쉽게 말하면 하나는 남방아비담마, 하나는 북방아비담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도 당시에 이제 부파가 나눠지는데 그 부파 중에서도 이제 이 설일체 유부도 맨 상자부에서 갈려진 부파인데 가장 이제 세력이 컸던 부파가 이제 남방 쪽으로 갔은 이제 테라와다, 그러니까 이제 상자부 불교 쪽이고, 북방 쪽으로 간 거는 이제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그 설일체 유부가 이제 기반이 돼서 나중에 이제 대승 유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결국은 기본 뿌리는 이제 상자부 불교인데 그 법을 이해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 사띠에 대한 이해가 두 개가 다른데, 남방 상자부에서는 이 사띠에 대한 이해를 전적으로 유익한 선한 법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띠라는 건 무조건 선법이고 이 사띠라는 건 불선법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제 북방불교로 가면 북방아비담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비담마 구사로는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제 설일체 유부의 교학이 이제 뒤에 가서 아비담마 구사론이라고 하는 이제 북방 불교의 되게 근간이 되는 그런 교학 체계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사띠를 뭐로 봤느냐 하면은 이제 모든 마음에 함께하는 마음보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거를 이제 오직 선한 법에만 분류를 했는가 하면은 설일체 유부에서는 이게 이제 모든 마음과 함께하는 법으로 이익에서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선한 법으로만 분류를 해놓으니까 그냥 단순히 기억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찝찝한 거예요. 이게 기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은 수행 같은 느낌도 좀 안 들고, 또 기억에는 안 좋은 기억도 있고 좋지 않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띠를 그냥 단순히 언어 그대로 기억이라고 번역했을 때는 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수행의 의미를 조금 더 담는 의미에서 마음 챙김이니 알아차림이니 깨어 있음이니 이런 식으로 주시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볼 때 번역에서 조금 오류라기보다는 좀 달라지게 된 그런 계기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선법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이 니까야를 보면 아시겠지만 니까야에서는 이 두 가지를, 이 사띠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삼마사띠, 하나는 미차사띠,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있으면 바른 사유가 있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노력, 그다음에 이제 바른 정진, 노력이나 정진, 그리고 바른 기억, 바른 사띠, 삼마사띠가 있고 바른 삼매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릇된 견해가 있으면 그릇된 사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된 정진, 그리고 그릇된 기억, 그릇된 삼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를 대칭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하는 하나의 8가지 요소, 그 다음에 이제 그릇된 견해로부터 시작하는 8가지 요소, 이렇게 해서 이제 바른 기억, 삼마사띠와 미차사띠, 그러니까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경전을 봤을 때는 이 사띠라는 것이 모든 마음에 함께 하는 걸로 보는 것이 좀 더 현대과학하고도 잘 맞다고 봐요. 현대과학에서도 이제 이 기억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뇌과학 쪽에서도 기억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상 삶을 사는데 기억이 없으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억 시스템이 망가지면은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들죠. 우리가 보통 치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기억의 문제가 이제 기억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작동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바른 쪽으로 작동되느냐 아니면 그릇된 쪽으로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가지가 역할이 전혀 다른 쪽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뇌과학에서도 이제 뇌과학에서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시냅스 간의 전기 회로가 연결되는 걸 그냥 기억이라고 보통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막 억지로 이렇게 기억을 해야 끄집어낼 수 있는가 하면 연결이 잘 된 거는 바로바로 이제 일어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기억을 단기간 기억하는 기억도 있고 장기간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필요한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잠깐 이렇게 뭐 누구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던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빨리 잊어버리는, 그 적당히 그냥 잠깐 기억했다 잊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뭔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뭐 이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무의식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뭐 말하는 습관이라든가 뭐 생각의 습관이라든가 또 뭐 운동선수가 이제 몸으로 익힌 기술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그게 기억이 작동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작동이 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자부 아비담, 이제 남방 아비담마를 공부를 해보다 보면 거기에서는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선법에다만 이제 분류를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대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한 원한을 기억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기억을 설명할 수 있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부수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 중에서 기억을 딱 뭐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보통 남방에서는 그거를 이제 뭐 산냐, 그러니까 인식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땐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과거의 원한 같은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거를 단순히 그냥 산자의 작용이라고, 인식의 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제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건 좀 서론이 길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없어서는 안 되고, 기억이 없으면 당장 여러분이 일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금방 앞에 했던 말을 기억 못하면 뒤에 말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죠? 무슨 이야기 듣고 나고 무슨 소리 하셨습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해마가 망가진 분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죠. 한 10분 전에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했던 말도 그 앞에 했던 말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와서 뭐 치매 환자들이 보통 그러죠. 했던 말 잊어버리고 또 반복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이런 것이 기억의 시스템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띠를 이제 단순히 전적으로 유익한 법으로만 보는 것보다는 바른 기억과 그릇된 기억,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게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른 기억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바른 암을 기억하는 게 바른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릇된 기억은 이제 그릇된 암,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그릇된 암이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남방에서 이야기하는 사띠는 바른 기억을 이제 제한적으로 바른 기억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기억, 그냥 단순히 기억으로 하면은 조금 그러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보냐면 새김이라든가, 요즘 새김이라는 번역도 많이 하고요. 또 새김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뭘 새긴다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기억하는 걸 새긴다고 표현을 하고, 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이 챙김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를 챙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를 말하느냐 하면 기억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제 사실 원어 자체에서는 이 마음이란 말이 전혀 없는데 이제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말이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번역은 그런대로 뭐 우리가 좀 뭐 크게 문제시 삼지 않고 해도 되는데, 뭔가 좀 너무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좀 축소되는 듯한 느낌은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뭐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번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건 인식의 우리가 뭔가를 인지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띠의 번역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히려 삼파자나 또는 이제 지혜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띠의 번역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고,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 선언에서는 제가 이제 기억으로 번역을 하는데, 이 기억은 다른 말로 하면 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불망, 잊지 않는다. 기억한다는 거 잊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행주자와 이러다, 이 말은 행주자와 어느 때나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않는 거, 기억된다 이런 거와 같은 거고, 그것을 이제 기억이 확립된 거를 우리가 사띠빠타나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확립됐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바른 그 기억과 그릇된 기억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그러니까 법답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고, 법답지 않게 이해하는 건 그릇된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전을 보면 두 가지 대칭 구조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대칭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대칭의 시발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른 견해와 그릇된 견해, 이 두 가지가 이제 시발점이에요. 바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기억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바른 기억이고,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기억은 그릇된 기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부 미얀마 스님들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띠가 없는 게 미차 사띠다, 이렇게 그릇된 기억 사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른 기억이 없어지면 삿된 기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좀 애매해요. 그게 설명 자체가. 사띠라는 개념은 따로 있고, 그것이 없는 것이 미차 사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기억은 정견,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돼야 그게 바른 기억이 됩니다. 또 그릇된 기억은 이제 그릇된 견해로부터 시작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걸 기억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되게 미워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미운 감정을 잊지 않고 그걸 계속 우리 의식 속에서 이제 기억하고 있는, 그걸 기억해내는 이런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이런 게 이제 그릇된 기억이죠. 이런 거는 사실 버려야 될 기억입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될 기억이 아니라 그런 거는 버려야 될 기억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법문시를 듣고 또 내가 수행을 하면서 이것은 정말 무상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기억했던 그런 통찰력은 잊어버려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절대 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른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하고 이제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뭐 바닷가에서 구경을 하고 왔는데, 그 바다의 그 아름다운 풍경이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이런 것도 뭐가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기억이잖아요. 그런 것도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것도 일종의 그릇된 기억, 미차사띠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수행을 해야 될, 이제 그 아름다운 경치에 빠져 있다가도 하고 또 내가 이제 정신이 팔렸구나 생각하고, 그 순간에 자기가 이제 거기에 빠져 있는 자기 마음을 관찰했다. 그러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그럴 때는 바른 기억이 작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수행자로서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잊지 않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게 수행자들의 삶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수행자들이 가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 이게 이제 다 기억하고 관계가, 바른 기억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여행 가도 꼭 이렇게 보면 이제 가라는 이제 안전하게 딱 펜스 쳐놓고 가라는 데만 가라 그러는데, 꼭 그런 데 안 가고 옆으로 딴 데 세 가지고 사고 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처님께서도 수행자가 가야 될 영역, 수행자들이 살아야 될 어떤 삶의 방식을 설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살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자꾸 이제 가는 것은 이게 다 미차사띠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릇된 기억이 작동하는 거고, 이 바른 기억은 이제 수행자의 어떤 삶의 영역을, 쉽게 말해서 바른 견해에서 탐진치는 유익한 법입니까? 해로운 법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해로운 법이고 우리가 팔정도를 실천하고 칠각지를 실천하는 것. 그러니까 지혜, 자비 이런 거를 따라가는 것은 유익한 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유익한 걸 개발하면 바른 견해에 부합하는 겁니까?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견에 맞게 이것은 선법이고 이것은 해로운 법이라는 걸 기억을 확실하게 하면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건 개발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바른 기억이 작동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뭐 인가고 뭐고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행동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바른 법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삿된 견해를 기억해서 삿된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행동을 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미차 사띠가 되는 거죠. 그릇된 기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그릇된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온갖 안 좋은 행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띠라고 하는 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물론 이제 상자부 아비담마에서는 이걸 무조건 전적으로 유익한 쪽으로만 놓아가지고 이걸 좀 더 특별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와 조금 이제 매치가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바른 기억이 있고 삿된 기억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바른 기억은 항상 정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정견을 바탕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유하고 또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 다음에 바른 생계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게 다 뭐가 바탕이 되면 뭐가 바른 말이고 뭐가 그릇된 말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않아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바른 말인지 뭐가 그릇된 말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행동을 바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거에는 다 그런 법에 대한 기억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른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근데 이 기억의 이 바른 기억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바른 알물 기억을 하는 건데 이게 서양으로 넘어가면서는 이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사띠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히 이제 어떤 우리가 통찰한 대상을 기억하고 이런 쪽으로만 간 게 아니고 의미가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사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그러면 이 바른 기억이 우리 삶에 우리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사띠가 작용하는 거를 여러분이 사띠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사띠라는 것의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일단 수행해야 되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어디 가서 뭐 맛있게 먹다 보면 그 맛있는 거에 빠져가 내가 지금 수행이라는 것, 수행 주제 자체가 망각되어 버리는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자가 가야 될 길 자체를 망각하고 옆길로 새버리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도 뭐가 없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것도 바른 기억, 삼마사띠가 사라진 겁니다. 사실 이제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 오면 그래도 수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다시 이제 그 기억이 되살려지는데, 근데 이제 막 흥청망청 노는 곳에 이런 데 가 있으면 또 그 분위기에 휩쓸려 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그런 경계, 소위 말해서 팔풍에 휩쓸려 버리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깥에서 뭐 재미있는 거, 오용락이라든가 이런 거에 빠져버리면 수행 자체, 뭐 수행해야 된다는 것 자체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수행하는 것 자체를 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행을 망각하게 하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그런 이제 오용락에 빠지는 거라든가, 여러분들이 뭐 아주 만약에 재밌는 콘서트에 갔다. 그러면 그런 데서 수행이라는 게 잘 생각나겠어요? 그냥 그 음악에 빠져서 그냥 그 수행을 망각하게 되겠죠. 또 아까 말했듯이 아주 아름다운 그 경치가 있는 곳에 갔다. 그럼 또 거기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게 되고,
또 맛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때도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가능성이 많겠죠. 이런 게 다 이제 수행을 망각하게 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을 만나서도 우리가 수행자로서 수행자의 그런 삶, 수행자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망각하지 않았을 때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망각하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삼마사티의 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티 힘이 강하면 절대 어느 곳에 가서도 그런 걸 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제 자기가 수행해야 될 그 대상을 망각하지 않는 것,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호흡 수행을 하면 호흡을 망각하지 않아야 수행이 이제 호흡 수행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그러면 호흡을 잊어버리고 딴 생각으로 막 가버리면 그 수행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호흡, 자기의 어떤 수행 주제를 잊지 않는 것, 이것도 삼마사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수행해야 될 주제를 망각하지 않는 거죠. 또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뭐를 망각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비파사나 수행 같으면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신수심법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대상을 망각하지 않는 것. 이래야 그 대상을 계속 관찰하는 수행을 이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몸과 마음 또는 신수심법이라고 하는 몸, 느낌, 마음과 법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망각하지 않는 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바른 기억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만약 부정관을 하면은 그 시체, 우리 몸이라는 것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죽어서 썩어서 문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망각하지 않는,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런 것도 다 이제 바른 기억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을 이끌어가는데 대상을 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생각은 조금만 생각하다 보면 생각으로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고 뭔가 여러분들을 밖으로 새지 않도록 딱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제 딱 뭔가 안전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몸에 대한, 몸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몸에다가 마음을 붙이는 훈련을 많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상에 휩쓸리지 않고 항상 몸에 마음을 붙임으로써 수행의 길에서 망각되지 않고, 그러니까 몸에다 마음을 붙이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 마음을, 거기서 움직이는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거는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태국이나 이런 데나 다른 곳에서 이제 우리 마음을 몸에서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 몸이라고 하는 게 되게 뚜렷한 대상이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딱 갖다 놓기가 되게 쉬운데 마음은 좀 미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그걸 하면 잊어버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걸어갈 때는 자기 발에다 마음을 붙이고 또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에다 마음을 붙이고 또 밥 먹을 때는 자기 손의 움직임이나 사지의 움직임에다가 마음을 붙이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하나를 붙들고 가면서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변화들을, 마음의 변화나 이런 걸 관찰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쉽다기보다 좀 더 망각하지 않는 그 상태를 끌고 가기가 쉽다는 거죠. 실제 이 욕계에서 하는 사람들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당장 뭐 몸이 아프면 뭐 아무것도 하기 싫죠, 그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우리 삶의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몸에다가 수행의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걷기만 하면은 그 수행이 마음이 이제 이 걷는 발걸음에 가 있게 하고 앉아서 숨만 쉬면 숨으로 가게 하고 뭐 손으로 움직이면 손에 가게 하고 이렇게만 해놔도 수행의 길에서 멀어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마음을 이제 훈련을 시키면.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제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면은 수행을 행주자와 어느 때나 끌고 가기 가장 좋습니다. 사실 뭐 마음만 관찰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만 어떤 뭐 좀 신기한 경계가 나타나면 그걸로 바로 마음이 뺏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뺏기면은 또 내가 마음이 몸에서 멀어졌구나 생각하고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 내 몸에다 마음을 관찰하게 되면, 내 몸을 관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쉽게 우리가 마음을 다시 이제 수행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수행을 행주자가 어느 때나 망각하지 않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우리 법요집에 보면 수행에 세 가지 중요한 지침 경전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인데, 부처님께서 이 최초로 설한 거,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준 수행이 뭐냐 하면 이 몸에 대한 기억경입니다. 여기 보면 덜숨날숨 기억, 그 다음 덜숨날숨을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의 34가지 자세, 행주자와 자세를 잊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일상에서 뭐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 돌아보면 돌아보고, 뭐 밥 먹을 땐 밥 먹고 앉아있을 땐 그 다음에 뭐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거, 화장실 갈 때 대소변 볼 때 이런 거를 이제 망각하지, 거기다 마음을 갖다 붙이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이제 몸의 32가지 부분, 시체,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정관 요소이기도 하고 4대 수행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다가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갖다 붙임으로써 이 수행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것을 몸에다가 이제 마음이 이렇게 갖다 붙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잡다한 생각들이 사라지면서 이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삼매로 들어가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바탕이 돼야 우리 마음을 이제 굉장히 깊이 있게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몸에 대한 관찰에 몸에 대한 이 기억경에서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이 수행법은 여러분이 이 수행자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흡 수행, 덜숨날숨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행주자와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알고 이제 자기 몸의 일상적인 행위를 알아차리는 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부정관입니다. 부정관. 우리 몸을 이제 왜 이 부정관이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사실은 살면서 제일 애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사실 마음은 사실 사람들이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근데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분명하고 이러기 때문에 보통은 사람들이 몸을 나와 동일시하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만 아프면 뭐 당장 막 만사 제쳐놓고 그거에 신경이 가게 되고,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은 이제 내가 혹시나 죽을까 싶어서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사람들이 나라고 애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면 그게 이제 나중에 마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먼저 이제 설하신 거죠. 대념청에도 보면 몸에 대한 게 항상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지금 몸에 대한 기억과 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삼매에 드는 것이 이제 주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항상 망각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몸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일단은 몸에서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몸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마음의 변화,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지를 관찰해서 그 장애를 버리는 방향으로 가면은 일단 삼매에 들고 마음이 고요해지기 때문에 이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위파사나를 했을 때 진짜 깊이 있는 위파사나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행의 대상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몸에 대한 기억. 그래서 이게 까야가타 사띠 숫다, 몸에 대한 기억경이 최초로 설해진 경전입니다. 경전 중에 이제 3가지 경전 중에서 모든 경전에서 최초란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3가지 중에서 몸에 대한 기억경이 먼저 설해지고 그 다음에 덜숨날숨, 그 다음에가 대념청의 기억 확립의 긴경이거든요. 순서로 보자면.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자체, 대상 자체를 기억하는 것도, 대상만 기억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바깥의 외도들도, 외도라는 게 꼭 나쁜 의미로만 이야기 안 해요. 불교 외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 이런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현재를 알아차리라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재를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바른 견해에 따라 이해하느냐, 사견에 따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그래서 왜 이제 우리가 단순히 어떤 대상을, 현재를 알아차리고 현재를 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현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잊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해서 바른 견해에 맞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를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이 알아차린 요놈이 바로 내고 이것이 바로 나구나, 이렇게 만약 이해를 했다면 그거는 불교 바른 기억입니까? 그릇된 기억입니까? 현재를 알아차렸다고 하지만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그릇된 기억이 생긴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것이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 사견이 바탕이 되면은 결국은 수행을 많이 해서 늘어나는 건 사견만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삼마사띠를 강조했느냐. 이 삼마란 말에는 삼마띠띠라고 하는 바른 견해, 이게 바탕이 됐을 때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얻어진 이 정보, 이 정보에 대한 기억,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마사띠고 그게 바로 바른 기억이고 그게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시큰 알아차려 놓고 이 현재 이 나타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이건 또 불교하고 다른 이야기, 그건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 다른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마사띠라고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관찰한 대상, 첫째는 대상을 잊지 않는 것도 사띠의 역할이고, 또 대상을 잊지 않고 그 대상을 관찰하다 보면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정보가 생기잖아요. 그 정보를 잊지 않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삼마사띠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수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전을 잊지 않는 거,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대념척을 예를 들어서 딸딸 외운다. 대념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외웠다. 그러면 이것도 뭐가 돼요? 이런 것도 바른 법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바른 기억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경전을 외우는 거, 보시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로 가지고 합니까? 이 보시가 유익하고 결국은 나의 삶에 나한테 훨씬 많은 이익으로 돌아오고 이것이 다음 생에 내가 선처에 태어나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가 없으면 보시를 하겠어요? 보시해봐야 아무 이익이 없다 그러면 누가 보시를 하겠습니까? 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전부 바른 기억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데는 바른 기억이 없이는 선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계를 지킬 때도 첫째는 계를 지키려면 5계를 기억을 해야 되죠. 5계 자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계를 어떻게 지켜요? 스님들 같으면 우리나라는 250계입니다. 250계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지 않고서 계를 지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바른 기억에 작용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우리가 현재 이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관찰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슨 기억이 작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알아차려야 될, 관찰해야 될 대상을 잊지 않는 건 뭐의 작용입니까? 예? 여러분이 관찰해야 될 대상을 노래방에 가서 그 예쁜 여자 얼굴이나 관찰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만약 음악 소리나 관찰하고 있으면 그게 바른 관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해야 될 그 대상을 잊지 않는 것도 뭐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도 삼마사띠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사띠가 없으면 이런 이제 대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현재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일어나는 것, 걷는 걸음걸이를 관찰하고 해서 현재 일어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관찰할 때마다 직관적으로 얻어지는 정보가 있겠죠. 이거는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 이건 또 몸의 발의 움직임, 또 이거는 뜨겁고 차가움을 관찰할 수도 있고,
그 관찰한 정보 하나하나를 또 순간순간 기억하는 그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삼마사띠의 작용입니다. 바른 기억이 작용을 하는 거죠. 기억이 작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를 해야 될 게 이 순간에 예를 들어서 이건 탐욕이다, 이건 성냄이다라고 아는 거는 뭐의 작용이에요? 예, 그건 삼바자나 지혜의 작용입니다. 그 알아차린 정보에 대해서 잊지 않는 거는 뭐가 해당하겠어요? 그게 사띠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은 팔정도 속에서 그 역할을 좀 구분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현상을 알아차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지혜의 역할이고, 그것을 우리가 관찰한 이해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띠의 역할입니다. 기억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세속에서도 선생님이 말한 거를 수업 시간에 딱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면 공부 잘하는 학생입니까? 못하는 학생입니까? 그거는 금방 그렇게 해갖고는 공부를 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배운 것, 우리가 관찰하면서 배워지는 게 있겠죠, 그죠? 이거는 관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실제 실수를 통해서 내가 나한테 일어난 현재 마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지혜인데, 그 관찰한 내용을 잊지 않아야 내가 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내 마음이 괴롭구나, 성냄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나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다음에 할 때 이게 뭐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 주의력. 그러니까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혜롭게 마음을 기울이는데도 뭐가 작용을 해야 돼요? 기억이 없으면 이 작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수행했던 거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이게 지혜가 작용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기억의 작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행했던, 예를 들어서 이것이 탐욕이다라고 아는 것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게 탐욕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죠? 배우고 관찰을 했던 이전에 바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탐욕이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관찰을 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통찰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지금 관찰하는 이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조건에서 발생,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그거를 의도적으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무아라는 것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그냥 단지 탐욕 일어나는 걸 볼 뿐이지 이걸 집착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지혜가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작용되는 원리를 보면은 매 순간순간 이제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도 지혜가 작용을 해요. 지혜가 작용하면서 순간순간 이거는 뭐 탐욕, 이건 성냄, 이렇게 순간순간 관찰하면서 얻어진 그 정보를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이게 기억이고, 이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확실한 장기 기억으로 갑니다. 필요 없는 기억은 금방 가지고, 우리는 이건 수행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거라서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기억이 아주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이 중에서 특히 견해나 이런 사고의 습관과 관계된 것은 무의식적인 수준까지 기억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게 이제 인식하는, 생각을 하는 틀이잖아요. 이런 거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이제는 그 과거처럼 탐욕이나 성냄에 물들어 보는 건 없어지고 바른 견해에 맞게 보는 이것이 완전히 이제 정착을 할 때까지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사띠 빠타나, 그러니까 기억이 현존한다 하기도 하고 기억이 완전히 확립됐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은 거의 무의식적인 기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옛날에 선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깨달았다 그러면 물에다 집어넣어 버려요. 그래가 막 물에다가 이렇게 수영도 못한 사람 물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살려고 발버둥을 치겠죠. 그럴 때 뭐가 일어나겠어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안 죽으려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막 그 두려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란이 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정말 아란이라면 그 상황에서도 이게 아무리 급박한 상황이라도 이게 저절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성냄이나 이런 게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됐을 때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아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저절로 작동될 정도까지 이렇게 세팅이 되면 정견이 이제 작동이 될 정도가 됐을 때 근데 그때도 뭐가 작용한다는 거예요? 사띠가 확립되는 겁니다. 결국 바른 기억이 확립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행의 궁극적인 지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비파사나 수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처음에는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제 이것은 땅의 요소고 이건 물의 요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법으로 보는 훈련을 하게 되죠. 이제 현재 일어나는 내가 걸어가는 건 이거 이제 바람의 요소가 작용하는 거구나. 또는 뭐 뜨겁고 차가운 거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관찰할 때는 그냥 관찰하지만 나중에 나와서 이걸 이제 그 관찰한 다음에 내가 관찰할 때 이런 것들을 바로 지대라 했구나, 화대라 했구나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몸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데 보통 초보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지만 이거 자체가 아직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나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왜냐하면 이게 세세생생 우리는 이제 이걸 나와 동일시하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현듯 이렇게 관찰하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먹는다, 내가 본다 이런 식으로 나라는 게 계속 개입을 하는데 이런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단지 법으로만 훈련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땅의 요소구나, 이건 단지 물의 요소구나, 이건 바람의 요소구나, 불의 요소구나 이렇게 관찰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도 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이건 조건이 있으면 일어나고 조건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여기에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그것을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되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관찰하다 보면 이거 자체가 내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내 괴로움이고 불완전하고 내 것이 아니구나. 이런 통찰력이 점차 깊어지면 그냥 그 현상을 현상 그대로 보지만 여기에 내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괴로움이라는 지혜가 저절로 작동을 하니까 이거와 나가 분리돼. 이걸 나와 동일시하는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망각되기 때문에 이게 망각되니까 불현듯이 보다 보면 또 나하고 동일시하고 또 나와 동일시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가 깊어지고 이제 이런 지혜에 대한 기억이 점차 확립이 되다 보면 지혜도 성숙하면서 또 지혜가 성숙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이전에 수행하면서 얻어진 그런 지혜가 바탕이 돼야 현재 또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이 지혜와 합해져서 성숙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결국 학문을 잘하는 사람은 과거에 학자들이 해놓은 그 논문에서 얻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 자기가 연구한 그 연구의 정보 그 두 가지가 종합됐을 때 더 수준 높은 이제 학문적인 성취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교 수행도 여러분이 과거부터 쭉 해오던 그 지혜와 현재 내가 또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또 이 지혜 이런 것이 종합되면서 또 더 지혜가 성숙하고 또 현재 지혜가 또 관찰하면서 얻어지는 거하고 성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지혜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도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의 작용이 필요해요. 바른 기억의 작용이.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다 사띠 쌈빠자나 또는 쌈빠자노 사띠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정지정념이거든요. 바르게 아는 거에는 반드시 또 바른 기억이 있어야 되고
바른 기억이 있다는 것은 바른 암, 그러니까 쌈바장 또는 바른 지혜가 있어야 바른 알, 또 바른 기억이 생긴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을 해나간다 이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가 성장하게 되면 어떤 현상을 볼 때 그냥 1차원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 지금 이게 종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뭐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아냐 하면 이게 뭐라고 아는 거예요? 이 공임을 잊지 않아요. 무아임을. 있지만 이거에서는 변하지 않는 실체는 없잖아요. 그죠? 또 이걸 통제하는 뭔가는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우리가 이제 똑같이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경계를 대하지만 그 경계를 대하더라도 거기에 보통 이걸 이제 여기에 대한 애착이나 이걸 내 것이다 또는 뭐 저것은 실체다 이렇게 잘못 보는 사람은 거기에 자꾸 달라붙는단 말이죠. 마음이 싫어하거나 좋은 건 달라붙고 나쁜 건 싫어하고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이것 자체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일 뿐이고 이것은 내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그냥 일어난 그대로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된 사람은 우리가 아란이라고 합니다. 아란은 작용만 한다 그러죠. 그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고 그냥 이해하는 거지 그거를 배척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현상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이 뭐임을 동시에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겠어요? 이게 무상고 무아이라는 그런 보편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그것이 망각되지 않아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지혜가 완전히 이제 우리 마음에 정착된 쓸 때 행주자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묵동정이려. 그러니까 언제 말을 할 때 어떤 때나 그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가 약간 어려운 게 어떤 하나의 현상에서 중의적인 표현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작용은 있지만 또 실체는 없어. 이 탐욕을 벗어난 공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을 제외한 종이라는 걸 빼고 우리가 공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무죠. 없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현상은 있지만 이 현상에서 이 현상을 지배하는 실체라든가 주체는 없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을 대하면서도 그것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생긴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을 맨날 외지만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색적시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색을 떠나서 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공이지만 색이 있다는 거죠. 무하지만 색이지만 무하지만 이 현상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망각되지 않고 언제나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문제가 안 돼요. 뭘 이루고 안 이루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뭘 이루고 안 이루는 게 중요한 건 욕심이 작용했을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이 있을 때는 뭔가를 성취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되지만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어떤 현상을 봐도 이런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항상 작동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깨달음이고 그게 이제 자유로운 삶이죠.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마당을 썰어도 상관없고 마당을 썰어도 그 속에는 진리가 작용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하면 항상 이 바른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망각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가 어느 때나 망각되지 않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는 뭡니까? 사성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성제라고 하는 이 사성제는 또 단순히 이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또는 견해, 관점이거든요. 이것은 무상한 것으로 보는 현상 어떤 거라도 무상하게 봐라.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점이고 모든 것이
그래서 이런 관점에 따라서, 사성제의 관점에 따라서 현상을 바라보는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관찰한 법에 대해서 또 사유를 해야 돼. 사유하는 게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조사하고, 사유하고, 또 그 사성제에 맞게 말할 때도 진리에 맞는 말인지 아닌지를 알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남에게 거친 말을 한다. 이런 거는 내 마음에 화가 같이 개입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그릇된 말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성제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먹고 사는 것도 이제 진리에 맞게 남을 해치면서 하는 이런 짓을 안 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있어요. 인신매매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이제 딸을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이제 주인이, 그 아버지가 찾아와서 이제 복수를 하러 찾아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잡혀서 죽을 때가 되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단지 비즈니스다. 자기는 이제 그냥 먹고 살라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죽여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견을 바탕으로 한 생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여간 바른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사성제에 맞게 노력하고, 또 그리고 그거에 맞게 삼매를 개발하다 보면 이게 이제 바른견에 맞게 기억하고 집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정착되어 간다. 그래서 이 팔정도를 실천하는 게 결국 사띠빠타나, 그러니까 기억을 확립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확립하려면 일단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바른 삼매가 필요해요. 아주 집중되고 하는 거하고 그냥 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 반복해서 노력하는 사람 못 당합니다.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정착이 되죠. 그런 게 다 이제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진리에 맞게 행동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정착된다. 행주자가 어느 때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띠가 이렇게 번역이 됐을 때는 항상 바른 기억이냐 그릇된 기억이냐 이거에서는 항상 불교에서 말하는 삼마사띠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견해, 그러니까 사성제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을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뭐에 맞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진리에, 바른 견해에 맞게, 사성제에 맞게, 진리에 맞게 이해하는 게, 그 정보를 잊지 않는 게 바른 기억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지금 다른 명상단체에서 하는 걸 꼭 바른 기억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예요. 물론 그게 바른 기억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적으로 또 그걸 위해서 그걸 만약에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건 또 불교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바른 기억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수행이 진행이 돼야 불교가 쇠퇴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수행 기법으로만 가다 보면 이 수행의 가장 전제가 되는 사성제는 빠져버리고 테크닉만 자꾸 발달하게 돼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선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바른 견해가 전제로 돼서 나온 거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이거 어떤 화두나 이런 것만 잡고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를 붙들고 수행을 하다 보면 경험치가 많이 쌓이거든요. 수행 경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경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바른 견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법답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잘못하면은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사견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꼭 선뿐만 아니라 윗바사나도 똑같습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하다가도
우리가 관찰은 많이 했는데 이 관찰한 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자기 방식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그거는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사견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기억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띠가 아니라 삼마사띠. 그러니까 어떤 정견에 맞게 이해하는 그런 견해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불교 수행이고, 그거를 개발하는 수행을 이제 이 사띠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바로 대념청입니다. 이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대상을 관찰해서 그거에 대한 바른 기억을 계속 개발함으로써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걸 팔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팔정도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화시킨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무조건 저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 사띠라는 것을 이렇게 부처님이 원래 의도하신 바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띠에는 반드시 사성제라는 것이 개입을 같이 결합을 해야 이게 진짜 바른 사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 이제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 테크닉화 되다 보면 그런 것은 빠져버리고 그냥 현재 내가 관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거를 깨달음과 동일시하는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사성제에 대한 확고한 화성제가 우리 마음속에 완전히 정착을 해서 내가 의식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게 그러니까 내가 자다 일어나갖고 한 대 때려도 화를 안 내고 자비심이, 지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이 망각되지 않는 정도의 그 공부가 됐을 때 그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띠가 우리 수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띠를 개발하는 것은 결국은 망각하지 않는, 기억을 다른 말로 하면 불망이거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오매불망 이런 말 많이 썼죠. 그러니까 오매일여라는 표현도 썼는데 언제나 망각하지 않는, 이게 사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하는 방법이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게 하나의 또 팔정도 중에 이제 그 정정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음이 진짜 깨끗할 때는 이게 팍 들어갑니다. 마음을 비워놓은 상태에서는 이 법이 그냥 쑥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많으면 이게 자꾸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싹 비워놓고 이 법이 들어오게 하는 그 메커니즘이 바로 삼매입니다. 선정이라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선정 상태는 완전히 마음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원초적인 태어날 때의 그 마음 상태와 비슷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러고 나서 그 바른 법을 들으면 이건 그냥 그대로 찍히듯이 각인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 후에 이런 이제 비파사나가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선정을 많이 강조하신 것도 있다 이거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저 뒤에는 마이크 없나? 그쪽에서 하나 줘라. 여기. 사티에 대해서 오늘 배워서 그릇된 견해에 대한 기억과 바른 견해에 대한 기억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기억이라는 용어를 쓸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쓸 때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기억한다, 공부했던 역사를 기억하거나 저희 집 주소를 기억하거나 약속을 기억한다라고 할 때도 저희가 기억한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런 암기에 가까운 기억들은 사띠로 들어갈 것 같지 않으면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억은 어디로 제가 어떤 마음? 아니, 그것도 다 기억에 들어가요. 그건 그냥 이제 그게 모든 것을 기억하는 건 다 사띠의 작용인데,
그것이 바른 기억이냐 그릇된 기억이냐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근데 약속이 만약에 제가 뭐 있다라고 할 때도 뭐 실체 없음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서 제가 약속을 기억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내가 한다라는 생각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할 때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없는 칙으로 했으면 그건 삼마사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삿띠와 그냥 일반적으로 이 각각각은 좀 틀린 것 같은 왜냐면 이쪽으로도 되고 이쪽으로 제가 이게 있을 때는 이 암기가 다른 삿띠가 되고 이게 없을 때는 이 암기한 게 그냥 다르지 않은 삿띠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내가 말하는 삼마사띠와 미차사띠의 차이라니까. 똑같은 기억을 하더라도 그 기억에 만약에 바른 견해와 결합된 기억이면 그거는 삼마 바른 기억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그릇된 견해와 결합된 거면 그건 그릇된 기억이 되는 거라니까. 그 기억 자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 기억의 내용이 중요하다니까. 그 어떤 견해로서 그 이제 어떤 거와 결합해서 기억이 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다른 견해와 결합되어 있어야만 된다는 그렇죠. 그 바른 견해와 함께 하면 그건 바른 기억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만약에 이제 그릇된 암,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바른 암과 그릇된 암이에요. 부처님께서 이제 바른 견해와 그릇된 견해로 딱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좀 폭을 더 넓히면 그릇된 암과 바른 암, 그러니까 지혜와 어리석음이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로운 법과 함께 하는 것은 전부 그릇된 기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한 기억이라는 거를 삿띠의 그룹에 이거가 다르냐 다르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살님 왜 지금 헷갈리냐 하면 보살님은 삿띠라는 걸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그런 걸로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오늘 이제 법회의 요지가 그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불교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요, 자꾸.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남들이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거 기억하는 건 뭐냐? 그럼 경전에 나오는 미차사띠는 뭐냐? 그러면 남방에서는 이제 선법에만 집어넣으니까 이 선법이 없는 게 미차사띠다. 그렇게 말하면 이 용어가 충돌이 생기잖아요. 사띠 자체는 선법으로 분류를 했는데 미차사띠가 불선법이다. 아니 미차사띠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용어 자체가 이게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끼 맞춘 거거든요.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띠 자체는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보살님 말을 듣고 있는데 이 현재 일어나는 이 소리를 듣는 것도 기억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영어로 보면 remember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memoriz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과거를 기억해내는 거고 하나는 이제 현재 기억하는 거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기억에 들어가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수행하면서 순간순간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간순간 관찰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 이것도 사띠의 작용이고 또 제가 말을 할 때 지금 지금 보살님 말을 기억을 해야 내가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기억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살님 말씀 듣고 막 화가 나서 화를 막 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때는 화가 작용하는데 그 화 속에는 그릇된 기억과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혜로서 만약에 한다면은 그때는 바른 기억이 작용하는 거고. 그래서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뭔가 정보를 기억하는 것은 전부 사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삼마사띠냐 그릇된 그러니까 바른 기억이냐 그릇된 기억이냐를 구분하라는 거죠.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위대한 마음가지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맞지마니까에 보면 바른 견해 이제 이것이 바른 기억이고 이것은 그릇된 기억이라고 아는 것이 바른 견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른 사유하고 그릇된 사유를 구분하는 것이 바른 견해고 그리고 이 바른 사유를 바른 견해를 잊지 않고 바른 사유는 버리고 바른 사유를 이렇게 확립하는 거 이게
이제 삿띠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의 작용은 뭐냐면 이것은 바른 견해고 이것은 그릇된 견해다라고 구분하는 지혜가 바른 견해고, 바른 견해를 갖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바른 기억이고 이거는 그릇된 기억이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기억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기억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기억이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통찰력, 바른 알에 대한 기억이면 여러분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세속적으로도 보면 학문을 통해서, 학문하는 것도 그래도 좀 마음이 맑아져야 하거든요. 그 순간은. 그런 거는 다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해요. 바른 기억은. 근데 저걸 어떻게 훔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정보를 수집해서 그런 거를 쭉 종합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건 다 그릇된 기억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전에서도 그릇된 기억은 버리고 뭐를 바른 기억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도 이게 지금 용어는 내가 빨리로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몸에 대한 기억경의 그 이제 정형부도 보시면 160페이지 보세요. 그 160페이지 보면은 그가 이와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굳은 결심으로 머물 때 세속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하나가 되어 삼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기억을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세속에 얽힌 기억과 생각, 이거는 이제 좀 세속적인, 우리가 뭐 그런 기억들은 다 이게 소위 말해 감각적 욕망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버려져야 이제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된 기억은 버려야 될 대상이고 바른 기억은 개발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아니, 개발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릇된 노력만 열심히 한다고 그게 바로 이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예?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 엄청 노력을 해갖고 뭘 한단 말이에요.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사람도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런 노력은 무슨 노력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남을 해치는 그런 그릇된 노력이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라고 하는 프레임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력도 바른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떤 남을 해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바른 말과 그릇된 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른 견해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고 바른 행위와 그릇된 행위를 구분하는 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이것은 바른 노력이고 이것은 그릇된 노력이라고 구분하는 지혜가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치매 안 걸리려면 수행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 그릇된 기억들이 많아지면 이게 이제 머릿속에 그런 우리가 이제 안 좋은 생각들이 많아지면은 그게 찌꺼기가 많이 남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뭐 화를 많이 내거나 집착을 많이 하고. 근데 이런 수행을 하면 우리 뇌를 항상 활성화시켜 주는 게 있어서 그하고 이제 이 수행은 또 내가 보면 우리 그 머리가 그런 게 있다 그러거든요. 이 시냅스 사이가 연결되는 걸 기억이라는데 어린 시절에 이게 엄청나게 결합이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대로 있으면 좀 이게 사람이 돌아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치기를 잘해. 꼭 필요한 정보는 남기고 쓸모없는 정보는 버려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막 쓸데없는 정보만 엄청나게 많고 필요한 정보는 별로 없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행을 하면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정보는 되게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확립하고 쓸데없는 정보는 쳐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해요. 그러면은 머리도 되게 단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판단도 되게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이제 판단력도 좋아지고, 그렇게 머리가 단순해지면 이제 치매도 잘 안 걸립니다. 적어도 몸이 아플 수는 있어요, 아라한이. 그죠? 아라한들도 뭐 몸은 아플 수 있어요. 몸은 어쩔 수 없는 거라서. 근데 절대 치매 걸리면 그건 절대 아라한이 아닙니다. 성자가 치매가 걸릴 수는 없어요. 네. 밑에를 보세요. 마음 부스에 들어가는 그것이 마음인지 그게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만약 그것이 마음 부스가 아니면 사태가 마음 부스가 아니라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사태가 어떠한 마음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마음이 됐고 유익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해로운 마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그 사태가 마음 부수가 아니다면 그건 또 사태도 아니 사태는 마음 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몬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하고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를 잘못하면 뭐냐면 요거는 느낌, 요거는 인식, 요거는 뭐 행운, 요거는 마음, 이렇게 알갱이처럼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작용을 하는데 요런 작용을 하고 요런 작용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한 거지, 그거 자체가 어떤 뭐 우리가 물질적인 알갱이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돼서 이렇게 결합됐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마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거고,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사실은 그냥 작용하는데 그 마음의 작용을 좀 더 세분화해보면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기능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의 이런 작용들이 합쳐서 하나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런 사물을 볼 때, 이 사물을 볼 때 순간적으로 이것은 종이다라고 하지만 그걸 좀 세분화해보면 이 마음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하는 것도 있고 이거를 느끼는 것도 있고 이걸 인식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세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의 인식 수준에서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나가세나 존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닷물이 있는데 바닷물을 딱 요래 떠가지고 요 물은 한강에서 온 물, 요 물은 낙동강에서 온 물, 요 물은 뭐 섬진강에서 온 물, 이렇게 구분하는 것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물 속에 어느 부분만큼을 낙동강이라고 할 거예요. 같이 섞여 있는 건데 이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이제 그 작용면에서 구분하자면 느낌, 인식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부처님이 이제 이런 마음을 보는 그 지혜가 워낙 출중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띠를 개발하는 수행이 기억력 향상인데 무조건 기억력만 향상하는 게 아니라 바른 기억을 향상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만 좋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바른 기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속에서도 보면 기억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바로 다 기억을 하는데 그런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기억하고 필요 없는 거는 이걸 지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다니까, 수행자는.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쓸데없는 건 쳐내고 꼭 필요한 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그게 이제, 그래서 그 노자도 보면 이 수행은 절학이라고 그랬잖아요. 배움을 줄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수행이라는 게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막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그건 학문하는 학자들의 태도고, 수행자는 사실 꼭 필요한 정보를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정착시키는 거죠. 이 정착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와도 이 틀에서 다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수행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건 오히려 머릿속만 혼란스럽고 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거는 사성제의 이 기본 틀은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그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외에 너무 많은 너무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이건 이제 학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수행보다는 학문적인 모습이 되는 거고, 근데 이 지금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사성제의 사고방식, 틀,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면서 이게 이제 마음에 정착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진짜 수행이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여러분이 기억력이 좋아집니다. 진짜로 좋아져요. 이 수행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기억하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거는 기억을 안 하고 꼭 필요한 거는 잘 기억하는 이런 능력이 뛰어나진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또 나중에 인터뷰 시간에 하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